IT 이슈 투데이입니다. 2019년 8월 12일이네요. 예, 오늘 간만에 비가 내렸죠? 예, 차는 엄청나게 막히는 날이었는데 더위가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근데 한참 더울 때는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덥나 그랬는데 막상 이제 비가 오고 조금 이제 더위도 좀 가는 느낌이 드니까 막상 또 가는 여름이 좀 아쉽습니다. 그죠? 예,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8월 12일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T 이슈 투데이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턴트 최유원 대표가 진행하는 IT 뉴스 크리에이션 방송입니다. 출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듣기만 해도 IT 트렌드를 읽게 되는 방송, IT 이슈 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본 방송은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에서 제공합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이슈입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본격적으로 뉴스 유통을 할까요? 페이스북이 뉴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언론사와 접촉했다는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블룸버그, ABC 등에 접촉을 해서 뉴스를 주면 연간 300만 부를 주겠다. 뭐 이런 딜을 제시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각 언론사의 300만 불씩인지 아니면 이 세 언론사의 전체 토탈 300만 불인지 뭐 그런 것들은 안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페이스북이 뉴스 코너를 만들기 위해서 뭐 다각도로 준비를 해 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언론사와 접촉을 했다는 건 결국 이제 서비스의 틀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이 컨텐츠를 소싱하기 위한 딜이라는 건 거의 이제 막판에 어느 정도 서비스에 대한 아웃라인이 정리가 됐을 때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상당 부분 구체화됐고 진전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사 노출 방식 등과 같은 민감한 부분들은 이제 언론사와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 제가 밑에 썼습니다만 가짜 뉴스에 대한 고민에서 이런 액션이 일어난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유통한다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그걸 유통하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도 역시 계속해서 깊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우리나라도 보면 뉴스 콘텐츠라는 거는 분명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파워풀하긴 해요.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네이버 라인에서 근무를 할 때 그 태국 지역에서 이제 뉴스 서비스를 런칭하는 그런 그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확실히 뉴스라는 건 이제 사람들이 늘 매일매일 소비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파워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런 뉴스를 다루게 되면 플랫폼으로서는 이 언론사와의 관계가 이게 여간 이게 간단치 않죠, 사실은.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잘못했을 때는 이제 갈등도 굉장히 깊어지고 또 언론사들은 어쨌거나 그 언론이란 그 뉴스라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파워가 있다 보니까 이 언론사들의 또 견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쵸? 예. 그런 면에서 참 이게 그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콘텐츠인데 이 페이스북이 이거에 손을 댄다.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질까 이런 그 궁금증도 생기고요. 또 제가 두 번째로 써 놨습니다만 가짜 뉴스 유통에 대한 고민 그래서 진짜 뉴스를 유통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자 과연 그랬을 때 페이스북의 서비스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최근에 몇 년간 그 사용자들 사이에 또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가 돌았죠. 페이스북은 이미 그 라이프 로그를 공유하는 일상의 개인의 어떤 삶을 공유하는 그런 어떤 그 SNS로는 색깔이 인제 완전히 이 변색이 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거의 뭐 뉴스나 아니면 좀 공식적인 뭐 내용들, 뭐 회사의 어떤 페이지, 회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내용들, 뭐 혹은 광고, 또 뭐 개인이 하더라도 약간은 좀 뭐 근황을 알린다든지 약간 이런 이 공식적인 어나운스먼트가 필요할 때 이럴 때 쓰는 채널처럼 약간 이제 방향이 이미 선회를 하고 있었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뉴스까지 유통을 하게 되면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SNS로서의 색깔은 이 더욱더 사실은 변색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뭐 그냥 에이 페이스북 내부에서도 "야 이미 뭐 여기서 라이프 로그 공유는 아닌 것 같아. 그냥 포기하고 그냥 정보 유통 채널로 아예 가져가자."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인지 그죠? 아니면 진짜 그냥 다 가짜 뉴스에 대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 일종의 하나의 어떤 대응 액션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이건 뭐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페이스북이 어떻게 생각했던 거 했던 간에 유저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에 인제 뉴스가 본격적으로 유통된다라는 건 그 상당히 큰 의미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서 아마 뉴스까지 제대로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 라이프로그를 공유하는 그런 SNS로서는 아마 거의 색깔이 없어질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페이스북의 그 변화의 흐름을 보면서 진정으로 이제 라이프로그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밌는 시도가 되겠죠. 물론 뭐 페이스북에 경쟁하기는 쉽진 않지만 어쨌든 기회의 영역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대형마트의 몰락, 예견된 충격입니다. 이마트가 창사 이래로 첫 번째 적자를 냈다고 해요. 2분기에. 299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 전분기 전년도였나요? 어쨌든 그 상당 부분에 그래도 500억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다가 이렇게 300억에 가까운 적자를 내니까 시장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주식도 굉장히 많이 주가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예견은 됐다. 예견 언젠가는 적자로 돌아설 거다라고 예견은 됐으나 생각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굉장히 컸다 폭이 적자 폭이 그런 이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창사 이래 첫 번째 적자니까 당연히 좀 충격이 있겠죠.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537억의 영업 손실을 내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대형마트는 자 이제 이 거의 뭐 사실상 이제 거의 뭐 참 힘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은 결국 온라인 커머스의 증가, 그다음에 임대료에 대한 부담, 또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원인일 것이다라고 꼽히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마트는 초저가로 계속해서 대응한다. 한결같이 우린 초저가로 간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리고 또 이마트 외에 노브랜드, 또 일렉트로마트 같은 그 새로운 형태의 쇼핑 채널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뭐 이런 이제 그 전략을 밝혔습니다.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자율형 점포.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뭐 각 점포별로 점장들 있잖아요. 그 점장들의 권한 하에 뭐 가격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인사권도 결정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각 점포마다 경쟁력을 갖게 하는 자율형 점포를 확대하겠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PB 상품, 프라이빗 브랜드 상품이죠. 자체 브랜드 상품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요. 글쎄요, 여기서부터 그냥 제가 쓴 내용입니다. 그 기사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뭐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일단은 좀 원론적인 얘기인데 쇼핑의 그 디시전 크라이테리아를 한번 보죠. 의사결정의 기준들, 뭐 가격, 그죠? 구색, 접근성, 뭐 배송, 그다음에 뭐 쇼핑 전반적인 쇼핑의 경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이런 디시전 크라이테리아 중에서 어떤 것도 대형마트가 지금 탑에 있는 경쟁력이 탑에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지금 온라인이 이미 가격과 배송으로는 뭐 완전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죠. 그죠?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뭐 엄청나게 피 튀기는 전쟁을 지금 하고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게다가 카테고리 확대까지 하고 있죠. 원래 뭐 공산품 위주였다가 지금은 이제 패션 뭐 그다음에 신선식품까지 심지어는 뭐 그렇게 가고 있으니 사실 이제는 거의 커버가 안 되는 카테고리가 없을 정도고요. 그리고 백화점은 어떻습니까? 쇼핑의 경험 측면을 많이 건드리고 있죠. 그래서 체험형 상품이라든지 문화 공간으로 포지셔닝을 하면서 사실은 reason to visit, 그러니까 방문을 할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웬만한 백화점에 극장 없는 데 없고, 그죠? 그리고 뭐 스트리트형으로 해서 굉장히 그 F&B 시설도 잘 해놓죠. 그래서 백화점에 꼭 쇼핑이 아니더라도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냥 주말에 뭐 놀러 가고, 시간 때우러 가고, 데이트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쨌거나 백화점이 그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계속 바꾸고 있다 보니 이 쇼핑에 대한 경험이란 측면을 많이 가져왔죠. 편의점은 어떻습니까? 또 슈퍼스토어, 예를 들면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슈퍼스토어 같은 경우는 접근성과 그다음에 마트 못지않은 구색 이렇게 해서 또 차별화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가격, 구색, 접근성, 배송, 쇼핑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아주 날카롭게 엣지를 세워서 각각의 지금 경쟁자들이 만족을 시켜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연 대형마트는 그렇다면 이 중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호플레스 희망이 없는 걸까요? 이대로 죽어야 할까요? 저도 사실은 뭐 유통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딱 답은 못 내리겠는데 그리고 또 그런 답이 나온다면 대형마트가 이렇게 계속 그냥 그
이 뭐라 그럴까요? 가라앉고 있지만은 않았겠죠. 제 생각에는 아마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형마트가 완전히 또 밸류가 없느냐? 그건 아닌데 문제는 수익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수익이 안 나면 사실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온라인 쪽은 계속 적자를 보더라도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지만 그건 그만큼의 거래액에 놀라울 만큼의 성장이 있기 때문인데 글쎄요. 마트는 결국은 이제 매출도 그만큼 뭐 엄청나게 점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게임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대형마트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네요. 세 번째 이슈는 게임사의 빅3 실적을 봤는데 매출이 늘고 이익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2분기에 공이 부진을 보였습니다. 넥슨은 매출 5,712억 원, 영업이 오타가 났군요. 그리고 전년 대비 13%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377억 원인데 전년 대비 19%나 빠졌고요. NC소프트는 매출 4,108억, 전년 대비 마이너스 6%, 영업이익 1,294억 원, 전년 대비 마이너스 19%. 그다음에 넷마블은 5,260억 원, 전년 대비 플러스 5.1%, 영업이익은 332억 원으로 마이너스 46.6%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매출에 있어서는 NC소프트는 뭐 약간 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넥슨과 넷마블은 좀 늘었죠. 그러나 영업이익은 공이 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그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 신규 흥행작의 부진, 그리고 기존의 흥행작의 노후화를 뽑고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의 증가를 꼽고 있는데 결국은 뭐 이 세 가지가 다 공이 얘기하는 게 흥행에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기존의 흥행작으로 버티기에는 이제 한계가 왔기 때문에 결국은 영업이익까지도 빠지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벤처 투자 관련된 기사를 전해드리면서 우리나라 게임 쪽 투자가 많이 줄었다.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리고 그때 그 원인으로 꼽았던 게 그 흥행작에 대한 부진, 그러니까 매력 있는 IP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문제가 지금 그 투자 시장에서도 그대로 숫자로 나왔고요. 그죠? 예, 우리나라 게임의 매력도의 부진이 투자 시장에서의 투자 규모로도 증명이 됐었고 실제로 빅3, 빅3에 해당되는 회사들의 실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된 셈입니다.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분기 영업이익이 막 천억 단위잖아요. 어쨌거나 이 세 회사가 아직까진 그래도 이만큼의 돈을 많이 벌고 계시니까 조금 더 많이 투자하셔서 좋은 IP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가 가짜뉴스 관련된 논란의 지금 중심에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의도적인 허위 정보나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해서 가짜 뉴스와 관련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고요. 또 언론 노조에서도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사실 문제죠. 예, 문제 맞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가짜 뉴스 문제인데 실제 문제는 그걸 진짜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한상혁 그 후보자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뭐 법률로 막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방송 초기에 7월 말쯤에 전해드린 것 같은데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막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근데 과연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이건 뭐 법률로든 기술로든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완전히 엄청나게 똑똑한 AI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 가짜 뉴스라는 거를 판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대안이 없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것들 또 IT 업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종종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신 거는 뭐 저는 동의는 하지만 이 현실적인 대안이 단순 또 애매모호한 법률 또 조항 만들어 놓으면 사실 또 애꿎은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잘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AI 면접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140여 개의 기업이 AI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17일부터 블라인드 채용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이것의 영향으로 1년 사이에 3배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AI 면접은 대략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 기본 질문, 그 다음에 공감 능력 평가, 예를 들면 뭐 저 사람의 표정이 어떤지 뭐 서술해 봐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상황 판단, 뭐 어떤 뭐 팀원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심층 질문, 뭐 인생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적인 부분들, 뭐 예를 들면 경쟁에서 꼭 이겨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객관적이라서 좋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기계 앞이라서 굉장히 거부감이 든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CEO라면 도입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면접이라는 것의 핵심이 뭘까?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는 블라인드 채용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이게 AI가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툴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초점을 좀 두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냥 객관적인 질문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면접 면접관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아주 냉정한 잘못했을 때 또 벌을 주는 형태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글쎄요, 저는 면접의 핵심은 결국 이제 회사와의 핏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단순히 AI 면접을 통해서 뭐 지금 현재는 당락까진 결정하지 않지만, 그죠? AI를 통해서 면접을 한다, 그 결과를 상당히 비중 있게 본다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좀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사람의 평가가 다 맞는 건 아니죠. 근데 뭐 AI 평가를 또 너무 이제 맹신하게 되는 것도 좀 위험할 것 같기는 하고요. 뭐 여하튼 AI라는 게 많이 도입이 될 텐데, 근데 차라리 저 같으면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AI가 먼저 스캔하고, 이 자리에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을 차라리 정확도 아주 높게 해주면 그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사람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보수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재밌는 시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담아 봤습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예, 댓글, 예, 또 추천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